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배재중학교랑 한영중학교 중3 과학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학기 내신 설명회지만 2학기까지 좀 한 번에 설명 드릴 거고요. 당연히 끝날 때 우리 겨울방학까지 커리큘럼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재영이라고 하고요. 중등과학이랑 통합과학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중3과학이 어떻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먼저 내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통합과학 관련한 이제 선행 강의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내신 관련해서 중3과학이 어떻게 단원이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있고요. 이걸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3단원, 6단원을 같이 시험 범위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1단원, 4단원 이렇게 시험 범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학교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배재중학교랑 한영중학교가 같이 듣는 게 아니고요. 배재중은 배재중 학생들만, 한영중은 한영중 학생들만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원은 화학 관련한 단원이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물리, 생명과학, 물리, 지구과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조건 1단원을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 있는 화학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화학 관련된 설명들을 잘 듣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3단원과 6단원이 가장 킬러 파트로 많이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 즉 물리 파트인데요. 역 파트가 이제 배재중이랑 한영중 둘 다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 때 킬러 파트 문항까지 심화해서 설명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3과학이 구성이 되어 있고 1학기부터 2학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등과학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중학교를 넘어가서 당연히 고등학교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지금 어머니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통합과학 선행을 어떻게 할지가 좀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중등과학을 해놔야 통합과학을 할 때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이 어떻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등과학 때는 이런 식으로 공을 2개 해놓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물리 역학적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얘네들의 중력의 크기가 누가 더 커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등과학 때 이걸 안 해놨으면은 이 계산 문제까지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중등과학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지 통합과학까지 좀 무난하게 아이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학 파트인데 여기서는 지금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각각 그냥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정도만 문제에 나와요. 근데 이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은 너네 화학 반응식은 다 알지?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의 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이 화학 반응식 쓰는 법을 통합과학에서는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 쓰는 거를 중등과학에서 다 하고 넘어가야지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파트긴 하지만 중등과학을 해야지만 덜 어려워진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재중 포인트 먼저 집어드릴게요. 배재중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의 포인트는 일단 객관식이 전부 다 100% 나옵니다. 1학기 때는 22문항 나오고요. 2학기 때는 28문항으로 문항수가 갑자기 확 많아집니다. 시험 시간은 똑같은데 문항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배재중의 시험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면 일단 자습서에 있는 필수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됩니다. 뭐 오투라던가 완자라던가 그런 자습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빈출문항을 제가 여러 번 반복 학습을 시켜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대비시킬 거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직관적이라는 말은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바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도 계속 꾸준히 시킬 거예요. 그래서 배제중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삐끗하면은 바로 그냥 점수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중은 1학기 커리큘럼이 총 7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내용을 나가고, 그리고 5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좀 문제풀이 위주를 한 다음에 6주, 7주에는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총 2회 실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전 시험에 들어가서도 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2번의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는 점이 저의 강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영중 포인트도 잠깐 보시고 넘어가면은 객관식이 일단 100% 나오고요. 한영중은 26문항에서 28문항 나옵니다. 한영중의 포인트는 깔끔하고 지문이 짧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보면은 그냥 한두 줄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풀이 능력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요구가 돼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산 위주의 문제가 계산 문제의 유형이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한영문은. 예를 들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화 유형까지 꼼꼼하게 학습시켜서 문제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영중은 이런 계산 문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아까 전에 배제중보다는 조금 더 높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에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영중은 배제중이랑 1학기 중간고사는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개념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완벽한 개념 완성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2 과정 당연히 복습 간단히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과정 또한 이 부분은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하면서 통합과학 과정까지 연계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정리하면서 하고 또 틀린 지문을 고쳐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기억이 틀렸다 하면 기억이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다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리닉입니다. 저희 수업은 총 3시간, 약 2시간 5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중등과학을 2시간 50분 동안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2시간 수업을 한 후에 그 다음 1시간은 저희 클리닉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클리닉을 오지 않고 바로 당일에 완성할 수 있게끔 클리닉을 당일에 해드린다는 점이 저희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일 배운 개념을 바로 적용시켜서 복습할 수 있게 테스트를 풀릴 거고요. 그 테스트 안에는 개념 빈칸 채우기, OX 문제, 객관식, 중간식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복습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6주차, 7주차에는 모의고사를 2회 실시해가지고 아이들이 실전 경험을 더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드려야 되는 건 제가 당연히 관리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업 내용, 학생별 과제 완성도, 그러니까 과제를 얼마나 해왔냐, 그리고 테스트 점수 등을 매주 수업 후에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질문 채팅방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질문을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모르는 질문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1대1 채팅방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추가 과제도 또한 나갑니다. 테스트 점수가 조금 미달인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좀 고난이도 유형을 풀고 싶어하는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학생별로 추가 과제를 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너가 어떤 점을 잘 해야 되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되고 이런 점들을 또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중3과 1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1학기 때는 내신 대비 진행하고요. 여름방학 때는 통합과학의 기본을 선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 파트만
필수적인 이 물리화학 파트만 개념 위주로 선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2학기 내신 대비하고 겨울방학 때는 우리 중3은 11월 초에서 오는 10월 말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11월 중순부터 통합과 전범 선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케어하고 또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YG 과학과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훈 강사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 통합과 그리고 중등부 과학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먼저 왔고요. 일단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 일단 중학교 과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보면 이제 통합과학 1학기 파트고요. 통합과학 2학기 파트인데 통합과학 1학기 파트에 있는 이 내용들이 보면 중등 과정 때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때 배웠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파트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통합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배재구 통합과학 담당인데 배재구 통합과학에서 이제 딱 봐도 눈동자만 봐도 애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 못 따라오고 있다는 딱 보여요. 그런데 이제 못 따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머니한테 통화를 드립니다. 혹시 학생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학생한테 각별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혹시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봤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애가 또 아니 중등과학 때는 98점, 100점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왜 통합과학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까보면 이제 내신 벼락치기만 집중적으로 한 친구들은 결국 과학에 대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통합과학에 대한 쌓아 올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통합과학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게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등부 과학도 그냥 내신 벼락치기 형태의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과학에 대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기반을 쌓아야 되는구나 촘촘하게 이렇게 하신다면 좀 더 중학교 과학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고덕중 출제 경향 혹시 여기 고덕중 어머니들 계실까요? 거의 다 고덕중 어머니시군요. 일단 객관식 20문제와 주관식 6문제고요. 그런데 보통 이 동네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은 주관식 문제가 없어진 학교가 엄청 많아요. 중학교 친구들은요. 그런데 주관식이 남아있고 그 주관식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두 번째 줄에 적혀있다는 것은 결국 고덕중학교 과탐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객관식 문항으로만 시험 보는 학교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배재중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2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객관식 22문제만 시험을 본다라는 건 그런데 가뜩이나 주관식 쓰는 거는 학생들은 어려워할 텐데 그 주관식 문항 자체의 난이도도 어렵다라는 거는 결국 고덕중 문항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문항의 난이도도 문항의 길이도 좀 길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덕중 친구들은 대부분 과학학원을 조금 다니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덕중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아이들은 거의 다 학원을 많이들 다니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배재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배재중을 나왔는데 좀 출제 경향성이 저하고는 제가 또 배재중을 나왔을 때랑 좀 달라졌더라고요. 역시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강산도 변하면서 문제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식 22문항인데 모두 고르시오가 많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사실 배재고를 진학하실 어머니들도 배재고도 모두 고르시오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모두 고르시오가 문제는 이렇게 개수가 주어진 모두 고르시오가 있고 개수가 안 정해져 있는 모두 고르시오가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개수가 주어진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개수가 정해진 모두 고르시오도 그나마 아이들은 그래도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약간 높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의 설명까지 드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실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들 다들 아마 사전에 이 통합과학 수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싶으셔서 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통합과학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통합과학 때문에 오셨다? 네, 그렇겠죠. 사실 다 통합과학, 누가 중등부 과학만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냐라는 얘기는 원작이 좀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등부 프리미엄 소수정에만 설명인데 일단 통합과학 1, 즉 1학기 때 통합과학에 대한 목차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가 없어졌고 뭐가 생겼는지 개정교육과정과 조금 이제 기본교육과정과 개정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여기 0-1, 2라고 되어 있는 물리 파트가 이제 새로 껴졌는데 여기가 진짜 과학의 기초라고 적혀 있죠. 거의 과학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인데 즉 단위 또는 단위 변환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100cm가 1m인 거 똑같은 거거든. 이거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 이런 교양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껴진 것 자체가 크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체감 난이도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 보면 빅데우드론 삭제됐다, 탄수화물 삭제됐다. 이것도 사실 온당 삭제가 됐어야 되는 필요 없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여기 반도체가 심화되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사실 지금 현재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말고요. 현재 교육과정상으로 3학년 때 배우는 물2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1에는 없거든요. 왜 물2에 있는 내용이 사실 심화되어서 내려왔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합과학 교육과정에서도 반도체는 있어요. 그런데 배재구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교과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수업을 안 하세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심화돼서 들어갈 수 있으면 엄청 심화돼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애들한테 체감 난이도가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3학년 때 나오는 물2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심화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 여기가 심화됐다는 걸 분명 학생들에게 데미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1학기 기말, 학교에 따라서 1학기 중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타부터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트가 좀 중점적인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쳐본 결과 학생들은 어떤 파트를 더 어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별표로 난이도를 좀 매겨봤고 그거를 좀 더 하이라이트 쳐보자면요. 원소의 주기성, 화학 결합 물질의 성질 여기가 이제 1학기 중간 또는 기말 때 배우는 과학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1학기 중간에 한꺼번에 보는 데도 있고요. 1학기 기말과 중간에 나눠서 보는 데도 있는데 여기 파트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어려운 파트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원소의 주기율표를 다 학습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를 원소의 전자 배치 거기에다가 얘를 비금속 또는 금속 원소로 묶어나갈 수가 있니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트를 조금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과 운동 맞추고 여기가 또 이제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아이들의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에 물리 파트인데 이제 물리는 사실 다들 어려워한다라는 걸 이미 어머니들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은 여기에서 그냥 울어요. 그냥 이거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프 해석도 못하겠는데 수식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더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려 4-1은 1학기 중간, 4-2는 1학기 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학기에 물리 파트를 못 뛰어넘으면 사실상 1학기 통합과학은 날라갔다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광문고는 1단원, 2단원, 3단원 수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광문고는 1학기 기말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통합과학 1이 통합과학 2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통합과학 2에는 그럼 쉬운 내용만 있냐? 통합과학 2에도 든든한 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환원, 중화반응, 그 다음에 산화환원과 중화반응. 여기 파트가 또 이제 문과의 통곡의 두 번째 벽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파트가 사실상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화원을 봤을 때 산화환원, 화원이라고 하고요. 중화반응은 이미 고전적인 화원 수능의 킬러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려워지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 너네들 통합과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줄게 하면 여기에 이제 완전 불기둥이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어려운데 실제로 배재고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냥 이 파트를 경험하고 너무 매워서 결국 문과로 도망치는 애들이 수두룩백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수능에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통합과학 수능에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데미지가 조금 갈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전력 수송이 삭제되었다. 이것도 나는 이거는 나는 학생들한테 좀 메리트가 있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력 수송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 신생 파트가 과학기술, 활용 과학기술 발전과 쟁점인데 여기는 거의 윤리 파트입니다. 과학기술 발전했는데 이대로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파트가 껴졌다. 까지로 해서 개정통합과 교육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등급제가 개편되었다. 이것도 이제 어머니들의 돌머리를 앓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현재 9등급제로는 사실 2등급까지는 얘 공부 좀 했네 라고 보여지거든요. 3등급 친구는 너 약간 다소 아쉽게 했는데 너 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1, 2, 3등급이 대강 비슷해요. 사실 1등급 중에서도 아예 앞쪽은 사실 넘사벽이고요. 그래도 1등급 말부터 3등급까지는 그래도 얘네들의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다만 그 디테일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거를 5등급제로 바꿔버리면 지금 1등급 비율이 거의 2등급 비율과 흡사하죠. 그럼 결국 아이의 성적표 2등급이 찍혔다 또는 3등급이 찍혔다. 2등급은 주홍 글씨고 3등급은 빨간 줄입니다. 거의 4강선보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 3등급을 안 받기 위해서 학생들과 어머니는 갖은 노력을 할 것이고, 1등급이 아닌 등급은 이제 거의 아이한테 주은 것이가 매겨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개편한 게, 얘들아 등급이 따기 좋으니까 너희들 경쟁력이 조금 약화됐을 거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 5등급제로 바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다. 저희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상에는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들긴 하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수능은 사실 중이 어머니들 데리고 이거를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머나먼 미래라, 어차피 어머니 지금 통합과학 수능은 지금 1학년이죠. 지금 올라오는 1학년 애들 상대로 열심히 실험을 해볼 테니까 아마 그런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수능을 봐야 될 때는 이미 안정화가 된 상태일 거거든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의 소수적인 프리미엄 클래스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통합과학 선행을 돌렸다는 애를 치고 사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데, 통합과학 수능을 했다 해더라도 이 아이가 거의 개념만 수학 겉핥기식으로 된 아이들이 문제는 어깨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애는 통합과학 수능, 통합과학을 이미 선행을 2바퀴 했어요 이렇게 그냥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까보면 얘가 문제풀이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개념만 아는 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애가 개념을 알았어? 그럼 문제는 잘 푸는데 이 문제를 못 풀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교시로 대강 저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어머니들도 다들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같이 녹여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앞선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아직 중2인데 중1까지밖에 안 한 거를 갖고 통합과학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소수 정예를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의 원장 입장으로서는 한 반에 인원수를 많이 넣고 원비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자존심이 센 강사라 YG 다녔는데 선행했는데 별거 없더라가 저는 더 치가 떨려요. 그래서 우리 YG는 다르다라는 걸 저는 어필하고 싶거든요. YG가 했으면 제대로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나 또 다니고 싶어.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배운 애들, 우리 학원에서 배운 애들은 누구를 붙여도 1등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항상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교시에는 중등부와 연결될 수 있는 기초 파트를 깔고요. 2교시 때는 심화 내용을 하고요. 3교시 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강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 내용을 배우고 기초 문제를 풀고, 심화 내용을 풀고 심화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념을 싹 빼고 마지막 대표 유제 풀이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강사별로 약간의 타입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큰 틀은 1교시 기초 개념,
2교시 심화 개념, 3교시 문제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고사별 5주 플러스 3주로 진행이 될 건데 5주간은 저희가 통합과학 선행을 나가고요. 통과. 그리고 3주는 저희가 내신 유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신 유학 때 동안에 그래도 내신을 봐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해설지까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문 해결은 클리닉쌤한테 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은 클리닉쌤한테 저희가 맡길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지금 통합과 이 소수정예만 들어가신 분들이 다 고등부에 이미 한가득 하시는 분들이라 시간이 이제 조금 빠듯하실 것 같아서 이제 클리닉쌤한테 제가 배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5주 동안 통과, 3주 동안 휴가, 내신 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클리닉이 들어갈 겁니다. 주 1회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보면 2시간 50분 수업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 별도로 클리닉을 다 같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클리닉까지 주 1회 필참 그리고 다회는 번택. 그러니까 여러 번 와도 상관없다. 하지만 너 1회는 반드시 와야 돼. 이렇게 어머니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클리닉은 네. 그러니까 내신 휴가가 아닌 그냥 개념 강의 나갈 때는 클리닉 주 1회가 필수. 그렇죠. 네. 주 1회는 무조건 필시 와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5주 동안은 당연히 통과에 대한 클리닉을 하고 3주간에는 이거 너네들 잘 풀었으니까 질문 있으면 와 이런 형식인 거죠. 네. 질문 있으면 와. 저기 3주가 네. 내신 학교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클래스만 하는 거예요? 3주 내신? 3주는 그냥 공식적인 휴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그냥 수업을 안 오는 거죠. 수업이 없어요? 네, 수업이 없고 다만 그래도 애들이 내신을 봐야 되니 자료는 다 지급을 하되 질문이 있다면 클리닉쌤한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개준 중 구독 중 이 내신 대비 반이 개설이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험 막바지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돌아가니까. 돌아갈 때 그때 아이들이 네. 투입돼서 마지막에 직보 개념으로 수업을 듣는 거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격차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이미 거의 4주간 이미 개념을 다 이루어서 거의 막바지 테스트만 쫙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아이들이 합류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선생님들이 얘를 봐주기에도 애매하고 얘를 봐주기도 애매하고 해서 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5주간 통합과학을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내신도 충분히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질문만 해결이 가능하다면 성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3주 정도면 네,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죠? 네네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어차피 개인별 질문은 제가 나중에 받을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4명에서 8명으로 끊어갈 거고요. 이제 하이탑은 이제 뭐 선행교재 대명사죠. 네, 하이탑 선행교재 대표 명사인 하이탑이 기본 개념 교재. 거기에 숙제 교재는 완장을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문제점이 하이탑도 문제가 적고 완자는 문제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숙제 교재 같은 느낌으로다가 문제 모음집을 따로 스프링 교재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워낙 덤벙대다 보니까 이거 프린트로 딸랑딸랑 주면 무조건 잃어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주간 쓸 분량의 숙제와 그리고 대표의 풀이와 그리고 뭐 클리닉 때 할 수 있는 활동지 아니면 테스트지를 싹 묶어서 그냥 아예 소수정의 프리미엄 수업 뭐 1학기 수업 이래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서 아이한테 지급을 하면 그걸 쫙 모아두게 되면 나중에 3학년 올라갈 때도 아니면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도 충분히 그것만 보아도 리마인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차별 진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지구, 물리, 생명 순서로 보통 나오고요. 4주차 때는 중간 점검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차별로 테스트는 당연히 볼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어머니들한테 전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1, 2, 3주차에 대한 총정리 테스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석차, 평균, 등급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19주 만에 한 바퀴를 다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학 기간에는 지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 수업을 받는 친구들은
물리 또는 화학 선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거는 여기 주차의 지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누구는 물리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화학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둘 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스케줄은 딱히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에는 수업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학원들은 보통 16주 만에 한 바퀴를 돌리는데 저희는 19주로 잡은 거는 문제풀이를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끝냈다. 이렇게 저희는 문제풀이 분량을 늘렸기 때문에 19주다. 그리고 심화 내용도 조금 많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산화수, 금속반의 양적 관계 이것도 조금 많이 어려운 심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중화반의 양적 관계를 개념은 여기서 배우고 문제풀도 2주차 때 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 안 하는 학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거 없이는 사실 중화반은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만 돌린 중화반은 안 한 거랑 다를 바 없거든요. 중화반의 양적 관계 얘가 진짜 핵심이라서 요거를 제가 따로 주차를 빼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진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통합과학을 이미 수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강사님들이 직접 프리미엄 수업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은기 선생님께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은기 선생님께서는 한영고 통합과학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사님이시고요. 김영우 선생님께서는 광문고 통합과학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으신 선생님이시고요. 광민재 선생님께서는 상일여고, 그 다음에 서재영 선생님께서는 명일여고 담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광민재 선생님께서는 선상으로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통합과학을 이미 5년 이상 수업을 해오신 선생님들이 포진돼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부 강사가 그냥 시간 남아서 들어가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강사별로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가 방금 기본적인 내용들, 스펙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맞는 시간대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8일 토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 토요일 여기부터 개강을 하고 일요일은 3월 9일, 목요일은 3월 13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8일부터 순차적 개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미엄 수업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머니들의 그 니즈를 너무나도 많이 상담을 해서 들어서 어머니들 니즈에 맞게 제가 최대한 알차게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들 입맛에 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YG과학학원의 원장 유경훈이었고요. 네, 내신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